네, 오늘 인사이드 대담에서는 이정환 창원첨단산업육성위원회 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창원첨단산업의 목표를 제시하기 위한 자문기구의 대표를 맡고 있는 이정환 위원장은 창원에 위치한 재료연구소 부소장이기도 합니다. 과거 경남의 주력 산업이었던 조선과 금속, 기계 제조업을 대체할 첨단산업 육성이 절실해지면서 그 역할도 점차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정환 부소장과 함께 재료연구소가 보유한 기술부터 현재 창원의 첨단 산업은 과연 어디까지 와 있는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정환 부소장 나와 있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바쁘신데 자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먼저 저희 시청자들 그리고 경남도민들께 인사부터 좀 간단히 해주시죠. 네. 경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료연구소 부소장 이정환입니다. 우리 경남은 오랫동안 기계 산업의 약 24%를 점유하는 기간 산업을 견인해 왔습니다. 침체 위기에 빠진 기계 소재 산업을 다시 견인하기 위해 지난달 첨단산업육성위원회가 구성되고 창원시를 비롯한 경남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소재 부품 R&D 프로세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국내 소재 부품 기업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경쟁력 확보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경남 창원에 위치한 소재 전문 연구기관인 저희 재료연구소 또한 소재 분야 산학연구원 허브 역할을 함과 동시에 지역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재료연구소 그 위치가 지금 창원 그 산업단지와 대로를 마주보고 있는 그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저희도 지나다니면서 많이 보긴 했습니다만은 이 재료연구소 조금 전에 인사 말씀에서 아주 그 여러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저희 도민들이 내용을 아직까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일을 하는 기관이고 또 어떤 목적으로 설립된 곳인지 네. 설명을 좀 해주시죠. 재료연구소는 그 소재 기술과 관련한 분야의 네. 연구 개발, 시험 평가, 기술 지원을 중점적으로 이제 하는 그런 네. 기관입니다. 그래서 국가의 종합 기술을 선도하고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미래창조과학부 산하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되겠습니다. 창원 캠퍼스에는 약 500여 명의 연구원들이 대한민국을 소재 강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고 있는 곳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이런 그 재료에 대한 이야기를 갖다가 좀 더 여쭤봐야 되겠는데요. 국제적으로 지금 그 경량 소재 재료 중에서도 또 가벼우면서도 그리고 단단하고 그 물질적 성질이 강한 이런 그 경량 소재가 많이 주목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우리 그 재료연구소에서 이런 관련된 기술들을 여러 가지를 보유하고 계시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요. 현재 그 재료연구소가 말하는 그 세계 1등 기술 5가지를 보유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그 첫 번째는 광폭 표면 처리용 선형 이온빔 소스와 공정 기술입니다. 너무 어렵죠. 예. 너무 어려운데 강판이라든지 폴리머라든지 유연 소재의 표면에 저희가 이 플라즈마를 쬐줌으로써 그 세척을 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도 상당히 어려운 표현이 되는데요. 네네. 상온 진공 과립 분사 세라믹 코팅 기술입니다.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 상온에서 그 세라믹 분말을 굉장히 고속으로 압축 공기를 이용해서 분사를 하게 되면 재료의 표면에 코팅이 됩니다. 네네. 이 코팅층이 실은 그 지금까지는 한 30분 정도 그 코팅층을 만드는데 소요가 됐는데 1분에 이루어지는 아주 고속 코팅 기술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풍력의 그 블레이드 이축 피로 시험 기술인데요. 이 블레이드가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한 50m, 60m 정도 되는데 그 풍력 발전기의 핵심 부품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강풍이 분다거나 환경에 따라서 휘거나 부러지면 엄청난 경제적 손실이 옵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실제 상황과 똑같이 모사를 시켜서 저희들이 그 피로 강도를 측정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 세계 1등 기술 5가지를 저희 시청자들이 듣기에 어느 쪽에 이걸 사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은요. 이러한 5가지 기술은 저희가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세계 최고거나 세계 최초의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기반 원천 기술입니다. 저희들이 다 특허를 가지고 있고 이러한 특허를 이제 활용을 할 경우에는 외국 회사에서 저희들한테 로열티를 제공을 하고 네. 사가야 됩니다. 또 추가로도 소개해 주실 만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티타늄 합금 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네네.
인체와 친화력이 굉장히 좋은 그러한 학금이 되겠는데요. 이러한 학금을 개발함으로써 국내 그 LG라든지 여러 기업에서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 기술을 적용하려고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런 그 1등 기술 5가지뿐만 아니라 이미 상용화되어 있는 그 소재 기술 또 백선을 확보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이 백선 100가지나 되는 모양인데요. 네. 어떤 기술들입니까? 저희 연구소가 이제 40년이 되다 보니까 그동안 연구한 것 중에서 상용화 시킬 수 있는 기술들을 우선 그 100가지만 고른 겁니다. 그래서 그 100가지는 저희가 이제 금속 소재, 그리고 이제 분말 세라믹 소재, 방막 및 후막의 그 표면 기술, 그리고 복합 재료민 이제 성형 기술이 저희들의 주 연구 분야가 되겠는데요. 말씀을 잘 들었는데요. 이런 그 백선이 그 재료연구소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 기술 백선 대표적이고 정말 그 훌륭한 기술들일 텐데 이 기술이 실제로 지금 적용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예를 좀 들어주실 수 있을런지요? 지금 마그네슘 합금은 공업적으로 가장 가벼운 합금입니다. 네네. 그리고 어느 정도의 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이라든지 또는 그러한 수송기기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재료연구소에서는 이러한 발화 온도를 높여가지고 저희가 난연성, 타지 않는 마그네슘 합금, 그리고 또한 부식되지 않는, 썩지 않는, 가능한 한 오랫동안 쓸 수 있는 마그네슘 합금을 개발하는 것이 저희들의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소에서 10여 년간 연구를 수행하면서 이러한 최신 난연성 마그네슘 합금을 개발한 것이 아주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이고 네네.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 주위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자랑할 수 있는 저희들 개발한 기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지난 9월에 이 육성위원회가 발족했다고 들었습니다. 창원시가 첨단 산업 육성을 하기 위한 그 속도를 내기 위한 그런 기구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일을 하게 되고 어떤 목적으로 설립된 것인지 좀 먼저 좀 간단히 말씀을 해주시죠. 네. 여러분들 그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를 4차 산업혁명은 쓰나미처럼 올 수 있다 하는 얘기들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부지불식간에 4차 산업혁명은 아주 신속하게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의 그 빨리빨리 문화가 실은 4차 산업혁명에 적절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4차 산업혁명과 연결된 그러한 산업이 우리 창원을 비롯한 경남에 굉장히 빨리 적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도래할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로봇이라든지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3D 프린팅 등 첨단 기술이 기존 제조업과 융합해서 새로운 산업 패러다임을 이제 만들어 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재료연구소에 대한 그 논의가 나왔을 때 또 한 가지 그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가 이런 재료연구소를 독자연구원으로 승격을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런 그 얘기예요. 네. 올해 들어서부터 상당히 이런 그 논의가 경남 특히나 이제 창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활발하게 논의가 되고 있는데 현재는 그 기계연구원의 부설 기관으로 재료연구소가 있는 것이죠. 네네. 예, 어떻습니까? 어떤 이유에서 지금 그 재료연구소가 독립된 그 원으로 승격이 돼야 되는지 좀 그 당연성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우리나라의 소재 산업은 아주 그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하였습니다. 2014년에 한국의 소재 분야 세계 수출은 세계 5위였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생산액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소재 무역 수지는 224억 달러로 2002년 대비 약 8배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현재 미국, 일본, 독일, 특히 중국까지도 이러한 소재 분야 신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 정부 산하의 독립적인 소재 연구기관을 설치해서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소재 산업 규모도 굉장히 커졌고 그다음에 외국의 소재 연구기관의 집중 육성에 비해 국내의 그 소재 연구기관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열악하고 지역적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소재 전문 연구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저희 재료연구소가 있으므로 한국기계원 부설 기관으로 기계를 위한 소재 연구기관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성장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이 고부가치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다양한 첨단 소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소재 선진 강국과 필적하고 흩어져 있는 소재 연구 역량을 결집할 수 있는 한국재료연구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재료연구원이 생산하는 또 연구해낸 이런 성과물들을 직접 적용하는 곳, 여기가 창원산업단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만 이제 지금 창원 국가산업단지도 여러 가지 이런 그 난관들에 좀 봉착을 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 기계 산업이 아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그 준비되고 있는 것이 창원 국가산업단지의 구조를 고도화해야 된다 이런 그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오랫동안 이쪽 그 관련된 분야에 연구를 해오셨고 또 직접 현장에서 지켜보시고 했는데, 창원 국가산업단지의 구조 고도화 사업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좀 말씀을 하신다면요. 창원 산업단지의 구조 고도화 사업은 당연히 이제 필요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 그 산업단지가 이제 40년이 됐는데요. 40년 동안 똑같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제는 변화를 줘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기계산업의 메카로서 충분히 역할을 해왔습니다. 해왔지만 40년간 산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도 인프라가 이제 노후화가 되어 있고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굉장히 약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 고도화 사업이 당연히 진행이 되어야 되고 적절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후화된 그러한 산업단지의 개선을 위해서 교육이라든지 문화, 정주 요건, 복지 공간을 조성을 하고요.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그동안 잘 진행되어 온 그러한 미니 클러스터의 융복합 체계로 개편이라든지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또는 스마트 산단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은 기존의 기계업종과 ICT의 그 융복합 촉진을 통해서 잘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조 고도화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전과 같은 이제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에서 답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지난 그 산업의 호황기 동안은 경남은 이제 중공업의 규모 경제로 전환하면서 기술 개발 노력을 이제 소홀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미래 성장 동력 발굴 및 준비에 뒤처진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질적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협력 연구라든지 첨단 기술 개발 그리고 인력 양성을 통한 기반 육성이 아주 필수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대담을 마무리해야 될 시간인데요. 우리 이정환 부소장님 모시고 우리 그 재료, 그다음에 또 소재의 중요성 이런 부분들 충분히 말씀을 들어봤고, 그리고 창원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의 필요성 부분도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요한 말씀 오늘 너무나 많이 해주셨는데 마무리 말씀에서 좀 혹시 부족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은 좀 말씀을 좀 더 재헌이라든지 이런 발전 방안을 좀 말씀 더 해주신다면요. 저희 그 창원에는 이제 정부출연연구소가 이 수도권과 대전을 제외하고는 2개가 있는 유일한 그 도시입니다. 네. 저희 재료연구소가 있고 전기연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기관을 잘 활용을 해서 실은 이 제조 산업이 밀집된 지역에 이렇게 출연연구소가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리적 장점을 극대화해서 지역 산업과 함께 성장하는 그러한 글로벌 그 정부 출연 연구소가 되고자 합니다. 네, 자 지금까지 재료연구소 이정환 부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 많은 질문 그리고 또 중요한 답변들 이렇게 성실하게 잘해주셨는데요. 여러 가지로 감사드립니다. 예, 앞으로 재료연구소 많이 발전하는 모습 저희도 시청자들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위나 권리, 권력 등에서 우위에 있는 사람이 약자에게 행하는 부당행위, 이른바 갑질이라고 하는 것이죠. 경남경찰이 최근까지 갑질 횡포 330여 건을 단속했는데 50대가 가장 많았고 30대, 20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직업이 없는 사람이 절반 넘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또 갑질을 당해본 사람이 똑같이 갑질을 한다는 것도 보여준 사례가 많았습니다. 갑질을 당하면 모멸감을 참 견디기 힘들지 않겠습니까? 서로를 존중하며 갑질이 없는 사회, 우리 스스로 이뤄야 할 숙제입니다. 뉴스인사이드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